자, 그러면은 17강 연력학 제1법칙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력학 영법칙으로 드디어 열의 기준점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팽창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체 분자 운동론을 가지고 PV NRT, 즉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자유도당 에너지 2분의 3 FKBT까지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에요. 자, 그 전에 자명한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입니다. 열은 영어로 히트라고 하죠. 히트다 히트가 아니라 hit입니다. 얘는 열이라는 것의 정의는 바로 온도차에 의한 에너지 교환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물체에 손을 대는데 열이 느껴져 라고 말하는 건 온도차에 의한 에너지가 교환되고 있어 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주변 친구들 다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물리 공부를 한 티를 내면 안 돼요. 세상에는 이공계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공계 능력이 티가 나려면은 토니 스타크 정도면 돼야 돼. 어지간히 아는 정도로는 그냥 너드나 아니면은 과학 혼모노가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열이라는 건 뭐다? 온도차에 의한 에너지 교환일 뿐이다. 열 에너지는 뭡니까? 열 에너지는요, hit이라고 안 쓰고요, thermal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열이라는 뜻이거든. 열 에너지라는 거는 시스템의 온도와 관련된 내부 에너지예요. 그럼 내부 에너지의 정의도 내려야겠죠. 자, 내부 에너지의 정의는 인터널 에너지라 그래서 시스템입니다. 네, 시스템에 속한 모든 에너지를 의미해요. 뭐 핵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 뭐 열 에너지, 뭐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이라는 건 뭐야? 1이라는 거는 fx지. fx. 인척분한 거잖아.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럼 열의 단위가 있습니까? 네, 열의 단위 있어요. 열이라는 거는 칼로리라는 단위를 쓰죠. 에너지니까. 그래서 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칼로리는 약 4.2줄에 해당하게 되죠. 칼로리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제 앞에 탄산수가 한 병 있는데요. 500ml짜리고요. 보면은 얘는 뭐가 있으면 안 되죠. 그쵸? 이 칼로리는 0입니다. 왜 0인가요? 탄산수라는 거는 물 안에 탄산을 억지로 집어넣은 거, CO2인가요? CO3인가요? 그걸 억지로 녹여낸 거지. 그러니까 열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밥만 먹어도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물에는 열량이 없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다이어트 하면 정말 간단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먹으면 안 찝니다. 분명 무언가를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고요. 여러분이 살이 찌는 이유는 뭘 먹어서예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몸이 상한 이유는 에탄올과 니코틴 그리고 카페인을 과하게 집어넣기 때문이죠. 언제부터? 대학생 때부터요. 틀린 말입니까? 팩트 폭력이라고요? 맞아요. 전 이 얘기를요,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지금 은퇴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항상 살찌려면 너는 너무 말랐으니까 밥을 먹어.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좀 덩치가 큰 친구한테 넌 먹는 걸 좀 자네는 먹는 걸 좀 줄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잡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머릿속에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되게 어떻게 표현해요? U로 표현하지? 1은 어떻게 표현해? W로 표현하지? 그리고 열량은 Q로 표현해요. 그럼 이 나올 거 다 나왔지? 공부하신 분은 티 나지?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비열, 이 스페시픽 히트라는 개념을 조금 다룰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스페시픽 히트, 즉 비열이라는 건요, 두 종류가 존재해요. 정적 비열과 그 정합 비열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등합 비열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두 개의 차는 놀랍게도 기체상수 3배거든요. 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단순히 에너지를 가하면은 온도가 증가해요. 뭐라고요?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온도가 증가하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차이를 바로 열용량이라고 부르고요. 이 열용량이라는 건 물체의 질량과 비열의 곱으로 표현돼요. 이 비열은 열용량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건이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백금, 뭐 실리콘, 뭐 저마늄, 뭐 카본, 무슨 원소인지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성질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체에 열을 가했을 때 증가하는 온도폭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 질량과 열 용량
비열 합쳐서 열 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자 7급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7급 보시는 분들 이거는 연력학 시험 문제에 매우 많이 출제됩니다. 자, 두 가지로 출제가 돼요. 첫 번째는 그래프 연력학 영법칙이랑 같이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어떠한 그 물체를 섞는 문제, 그래서 최종적인 온도 구하세요 하는 문제 있지. 그래서 물이 잃어버린 열량은 물체가 얻은 열량해서 푸는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케이스로 출제가 되고요. 임용고시 보는 너는 이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온단다. 그 다음에 일반 물리 보시는 분들은 다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겠죠. 그쵸? 자, 강사님 저는 9급 보는데 비열 공부해야 되나요? 알면 좋죠. 이 내용은 알고 이거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비열의 정의는 몰라도, 자 9급 보는 너는 비열이 뭔지는 몰라도 Q equal CMT에서 비열이 주어지면은 여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풀 줄 알아야 돼요. 교육과정이 있나요? 글쎄요. 전 공무원 시험이 교육과정을 100% 반영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도 손해는 아니야.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7급 보는 너는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임용고시 보는 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일반 물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든 슬라이드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 중요해요. 자, 그 다음은 잠열과 상전이 페이스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레이턴트 에너지란 건 잠열, 그러니까 잠재된 열이란 뜻인데요. 자,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보시던 그림의 영어 버전이에요. 바로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겁니다. 자, 물은 이건 온도 에너지 그래프인데, 물은 몇 도씨에서 얼어요? 0도에서 얼죠. 그렇기 때문에 0도에서는 얼음과 물 동시에 존재해요. 0도씨 물도 있고요, 0도씨 얼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자고요. 자, 30도, 영하 30도 얼음에 열을 가하는 거야. 에너지를 가하는 거지. 근데 0도가 된 순간부터는 어느 구간 동안 온도가 안 올라가죠. 온도가 안 올라가요. 이 구간에서는 내가 가해준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 거야? 물체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상태 변화에만 쓰이는 거지. 이 구간, 이 평평한 구간, 에너지를 주어도 온도가 증가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공급된 에너지가 모두 어디로 가? 내부 에너지 변화, 즉 상태 변화에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얼음이 녹고 나면은 모든 H2O는 물로 전환이 되니까, 물이 되면은 쭉 온도가 증가했다가 다시 물과 베이퍼, 기체, 수증기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 생기지. 그치?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 가한 열 에너지가 모두 어디에 쓰여? 상태 변화에만 쓰이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모두 증발해서 사라지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고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 사이에 상태가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페이스 트랜지션이라고 불러요. 페이스 트랜지션. 이거를 3중점으로 표현하면은 이거 3중점 그래프 있지? 사도씨 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상전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금을 녹인다. 이것도 상전이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플라즈마 만드는 것도 상전이라고 부를까요? 글쎄요. 플라즈마가 여기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의문이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래요. 7급, 9급 보시는 분들은 이 그래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임용고시 보는 너랑 일반 물리 공부하는 여러분께서는 필요하시겠죠. 그렇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연력학적 과정과 1, 그리고 열에너지. 우리는 지금까지 앞 16강과 앞에서 열심히 떠든 내용은 모두 이걸 하기 위해서예요. 자, 다음과 같은 실험 세팅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세팅이냐면은 얘는 단열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슐레이터는 전기적인 차폐막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절연체요. 근데 얘는 열적 차폐막이야. 열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통에 이러한 기체를 집어넣고 위를 피스톤으로 덮는 거지. 그리고 위에 어떠한 질량을 가진 물체를 올려놔요. 그리고 여기서는 뭘 가해줄 수 있냐면은 열에너지를 공급해줄 수 있어. 이 안에 가스레인지가 있던지 아니면은 저항이 달려 있던지 그런 거겠죠.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Q라는 열을 쭉 가해줘 보는 거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 부피가 어떻게 될까? 부피가 쭉 늘어나면서 위쪽에 있는 이 피스톤과 물체를 위로 쭉 올리겠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가해져? 열팽창에 의한 압력이 가해지지? 압력의 정의는 단위면적당 가해진 힘이에요. 이동거리 X가 생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얘가 뭐야? 1이 되지? 얘가 1이 되지? 이렇게 쓰면은 dw 얘가 단위 변위당 한 1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힘은 쓴 것처럼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쓸 수가 있고, A 곱하기 dy가 뭐야? A는 원통 뚜껑, Y는 높이, 부피지? 그래서 PDV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력학에서 1은 PDV의 적분값으로 표현이 되면서 얘는 PV 그래프의 밑넓이가 기체가 한 1의 양이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해줄게요. 그러면 강사님, 저희가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였는데 부피가 팽창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은 건가요? 네, 맞아요. 일한 게 아니에요. 루팡짓 한 거지.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부피 변화가 없다? 그럼 일 안 한 거지 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몇 급? 7급. 7급 보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됐죠? 그래프 해석도 머릿속에, 그래프는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연력학적 과정 중에서 표현되는 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원칙은 안 변해요. 뉴턴 역할이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 PV 그래프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자고요. 얘는 Y축은 전부 압력이고요. X축은 부피를 의미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연력학에서 연력학적 과정에 의한 일은 PV 그래프의 밑면적, 즉 PDV의 적분값이 1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A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그래프. 이 그래프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자, 첫 번째 I 지점에 있던 기체 상태에서 기체가 F 상태로 쭉 변했어. 자, 그럼 봐봐. PV 그래프에서 쭉 이어진 하나의 과정 있지?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온선이라고 불러. 즉 얘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의미해요. 얘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야.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압력이 감소하고 있지? 부피는 증가하고 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써보자고. 이런 식으로. 얘는 등온선이니까 1번이랑 F로 갈 때 어떻게 돼? 온도가 일정하지? 그치? 근데 지금 압력은 어떻게 돼? 떨어지고 있지? 그러면 얘가 일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부피는 증가해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우리가 W는 뭐랬어? dW는 PdV랬지? 그치? 근데 지금 부피가 어떻게 돼? 부피가 쭉 증가하고 있지? 부피가 증가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연력학 1법칙 미리 써볼게요. 미리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리 써보면 외부에 일을 했으니까 얘는 증가하지? 온도 일정하지? 그치? 그럼 얘는 외부에 일을 해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는 그대로여야 되니까 외부에서 열 공급을 받는 상황이지. 그치?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떤 식으로든 항상 한 해도 빼놓지 않고 6차 교육 과정 때부터. 됐죠? 이 과정. 제가 항상 시험 문제 해설 강의하면서 보여드리는 테크닉이죠. 테크닉이랄 것도 없어. 봐봐요. 이론 시간에 한 내용 똑같이 시험 문제 풀잖아. 그러니까 물리에는 마스터피스가 없어요. 마스터피스가 없단 말은 제가 해설 강의에서 드렸던 말씀이 이론 강의에서 똑같이 쓰이는 걸 보시면은 바로 최단거리 풀이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스킬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해설 강의에 보여드리는 게 정석인 거예요. 자, 그럼 2번도 한번 해석을 해보죠. 2번. 이 B번 그래프도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I에서 F로 가는데 이렇게 꺾이죠? 그러면은 I에서 A까지 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I에서 A까지 갈 때.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일정하지? 그치? 근데 얘는 더 이상 온도가 일정하다고 볼 수가 없어. 온도가 일정한 그래프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꺾여요. 그럼 얘는 지금 부피가 증가하지? 부피가 증가하고 있지? A로 가면서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온도 증가해줘야지. 그치? 그럼 여기서 다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은 가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써보면은 온도 증가했지?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해야지. 그리고 부피 증가하지? 외부에 일하지? 그럼 내가 가한 에너지는 모두 어디로 가는 거야? 내부 에너지 증가랑 외부에 하는 일로 쓰이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이제 A에서 F로 가는 거만 해석을 해보자고요. A에서 F로 가는 거. A에서 F로 가는 거만 해석을 해보자고요. A에서 F로 가는 건 뭐가 일정해?
부피가 일정하지? 근데 압력이 떨어지고 있지? 온도도 떨어져 줘야지. 양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그럼 다시 연력학 제1법칙 쓰면은 부피 안 변하지? 이 없어. 근데 온도 떨어지지? 내부 에너지 감소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이지. A에서 F는. 그쵸? 그래서 이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불러? 유식한 말로 등적 과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오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 등압 과정이라고 부르지? 사실 이런 용어 몰라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이 과정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등온 과정이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바로 1이라는 것보다 PV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의미한다. 자, 됐죠? 그래서 경로에 의존한 일은 뭐 엔진, 컴프레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녹화 영역이 왜 바뀐 것 같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연력학 1법칙이 나와요. 얘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이 문장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뭐 쓰기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자, 잘 보세요. 제가 F는, 자, 여러분 복습하고 갑시다. 자, 뉴턴역학에서 F는 MA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외우랬죠? 연력학 1법칙 똑같이 외우시면 돼요. 외부에서 가한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외부에 일을 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화학하시는 분들은 내부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쓰는데요. 저는 이 폼이 조금 더 에너지 보존 법칙 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표현을 이렇게 써요. 시험 문제도 다 이렇게 풀고요. 됐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어야겠죠? 자, 잠깐 복습하고 할까요? 유체역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야? 베르노이 공식이잖아. 연력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야?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자, 등압과정 나오죠? 이거는 가운데 거는 못 본 척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오타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직접 써보자고요. 자, 등압과정, 아이소바리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등압과정은 PV 그래프에서 아까 어땠어? 복습이지? 아까 했지? 얘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에요. 압력이 일정한 과정.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랑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쓰고 죽어야지. 그럼 쭉 가. 그럼 뭐가 증가하고 있어? 부피가 증가하고 있지?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DV, PDV가 증가하는 거지. 일은 외부하는 거고, 압력 일정하지? 부피 증가하니까 온도도 증가하지?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내부 에너지의 동위 진술은 내부의 온도이자 내부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제곱이자 평균 속도의 제곱이자 평균 운동 에너지랬죠.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해야지. 얘는 열을 공급해 줘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등적 과정은 아까 했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등적 과정은 외부에 일이 없어요. 다만 내가 가해준 열량이 100% 내부 에너지로 전환됐을 뿐이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등온 과정, 얘 아까 나왔던 그래프지?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과정. 그럼 얘는 적분해주면 돼요. 이 PDV를 적분해주면 이 그래프 밑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P라는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V분의 NRT지? 얘 집어 넣어주면은 이렇게 로그꼴로 적분할 수가 있어. 얘는 국가직에서 최근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연력학 1법칙 사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쭉 다뤄봤어요. 가장 중요한 파트는 제가 이 부분 확대해서 보여드린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을 그래프 전반에 걸쳐서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7급 보는더 할 줄 알아야 되고, 9급 보는더 그래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임용고시 보는 인간들 이거 나오니까 머릿속에 넣어놓고, 일반 물리 공부하시는 분들 다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자,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분 연력학 1법칙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해봤고요. 그 누구지? 그 일본 환경부 장관 펀쿨색 장관? 미안해요.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났어. 어쨌든 연력학 제1법칙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18강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으로 연력학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